동해의 새벽바다는 45년 전과 다름없이 고요했다. 진호와 이미숙은 젊은 시절 처음 데이트했던 그 해변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모래 위에 담요를 깔고 그들은 떠오르는 해를 기다렸다. 여보! 진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그때는 이런 고급 담요도 없었죠. 신문지 깔고 앉아서. 이미숙은 남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네. 하지만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정말요? 진호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지금은 안 행복해요? 그게 아니라 이미숙이 부드럽게 웃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게 가능성으로 가득했잖아요. 새벽바다의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기억나요? 진호가 말했다. 내가 여기서 처음 당신한테 프로포즈 했을 때. 네. 이미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반지도 없이 그냥 모래 위에 하트를 그리면서. 당신이 눈물을 흘렸죠. 그땐 내가 기쁨의 눈물인 줄 알았는데. 이미숙이 킥킥 웃었다. 사실은 걱정 때문이었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 나랑 결혼해서 고생만 하겠구나 하고. 결국 당신 예언이 맞았네요. 진호도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둘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45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살 하나하나가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여보, 진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어머. 이미숙이 놀란 눈으로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있었다. 45년 전에 못해준 프로포즈.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수술 후유증으로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 시절처럼 반짝였다. 이미숙 씨,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제 와서 무슨, 앞으로의 45년도, 아니 그 이상도 함께해요. 우리가 먼저 떠날 때까지. 해가 조금씩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붉은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네, 이미숙이 속삭였다. 영원히 함께해요.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아내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45년 전에는 살 수 없었던 반지였지만 지금의 이 반지는 그때의 순수한 사랑의 증표였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보니 진우와 수진, 은주가 아이들을 데리고 해변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도시락과 간식이 가득했다. 어머, 얘들아. 이미숙이 놀라서 말했다. 어떻게? 아버지가 어제 말씀해 주셨어요. 은주가 웃으며 말했다. 45년 전 이 해변에서 처음 데이트하셨다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 아침 식사를 시작했다. 지은이가 끓여온 미역국, 수진이 만든 김밥, 진우의 아내가 준비한 과일까지. 이제 우리도 매년 이날 이곳에서 가족 모임을 하는 건 어떨까요? 진우가 제안했다. 모두가 동의했다. 이제 이 해변은 단순한 데이트 장소가 아닌 그들 가족의 새로운 전통이 시작되는 곳이 되었다. 해가 완전히 떴을 때 진호와 이미숙은 손을 맞잡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수많은 풍파를 겪었다. 가난과 고난, 성공과 시련,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여보, 진호가 말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미숙이 말을 이었다. 당신과 함께였기에 모든 순간이 행복했으니까요. 그들의 뒤로 자녀들과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도 이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진호와 이미숙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이후로 박미숙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35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의 대화, 저녁 산책길의 손잡음, 잠들기 전에 다정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어색해졌다. 이정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여보, 이제 그만 PC방 가는 거 어때요? 미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침 식사 자리였다. 정호는 밥그릇만 내려다보며 말이 없었다. 당신 요즘 많이 야위었어요. 그리고 통장에.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난달에만 1,000만 원이. 내가 번 돈이잖아. 정호가 갑자기 소리를 높였다. 평생 회사 다니면서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이 살았어. 이제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하면 안 돼?
식탁 위에 국그릇이 흔들렸다. 미숙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정호가 이렇게 화를 낸 적은 없었다. 아빠, 그만하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민지가 들어왔다. 출근길에 잠시 들른 모양이었다. 엄마 걱정돼서 왔어요. 어젯밤에. 민지는 말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그 여자 BJ들 다 가짜예요. 아빠 돈만 뜯어내려고 하는 거라고요. 너까지 왜 이래? 정우는 의자를 밀며 벌떡 일어났다. 다들 날 이상한 놈 취급하네. 난 그저.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창밖에서는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저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 정호의 어깨가 축 처졌다. 회사 그만두고 나서부터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저기서는 적어도 누군가가 날 반겨주고. 미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동안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 정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잡았다. 여보,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뭔가 다르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이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댄스 교실이라도.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난 이제 늙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에요. 미숙이 강하게 말했다. 우리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기억나요?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그 순간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Star BJ 지은이라는 이름이 떴다. 정우는 당황한 듯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지만 이미 늦었다. 아빠,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숙은 말없이 자리를 떴다. 베란다로 나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멀리서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다. 35년 전 이 도시에서 그들은 사랑에 빠졌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IMF 때 함께 고생하며 이겨냈던 날들,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며 함께 흘린 눈물과 웃음. 그런데 지금은 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큰아들, 민수였다. 엄마 아빠 계좌 정지시켰어요. 은행에서 이상거래 감지됐대요. 어제 밤에만 300만 원이. 미숙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발 아래로 낙엽이 흩날렸다. 이 미친놈아. 민수의 고함이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다.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 재산까지 다? 이정호는 소파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여러 장의 신용카드 명세서가 펼쳐져 있었다. 지난 3개월간 무려 5천만 원. 모두 인터넷 방송 별풍선 값이었다. 민수야. 미숙이 아들의 팔을 잡았다.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그 돈이면 어머니 무릎 수술도 할 수 있었잖아요. 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숙의 무릎. 그녀가 매일 밤 진통제를 먹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저 외면했다. 대신 스타 BJ 지은의 방송을 보며 돈을 뿌렸다. 23살의 그녀는 그를 오빠라고 불렀다. 수만 명의 시청자 중에서도 그를 특별히 챙겨주는 것 같았다. 여보, 미숙이 조심스럽게 정호에게 다가갔다. 우리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병원? 정호가 비웃듯 말했다. 난 미치지 않았어. 그저. 그때 정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스타 BJ 지은이었다. 민수가 번개처럼 휴대폰을 낚아챘.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구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달콤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정우 오빠 아니세요? 오늘 새벽 방송 때 약속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1,000만 원만 더 후원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사기꾼아, 민수가 폭발했다. 우리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나 되시는데. 전화가 끊겼다. 정호는 마치 혼이 빠진 것처럼 앉아 있었다. 당신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그 여자를 만나려고 했어요.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난 그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회사 그만두고 나서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면서. 그런데 지은이는 날 특별하게 대해줬어. 미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35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정호 앞에 무릎을 꿇었. 여보, 미숙이 정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당신은 내게 가장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 민수, 민지의 자랑스러운 아버지고 내 인생의 전부예요. 정호의 어깨가 흔들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흐느꼈다. 그때 민지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아빠, 이거 보세요. 민지가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에는 지은의 다른 방송이 나왔다. 그녀는 다른 남성 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오빠가 특별해요. 오빠만 믿을 수 있어요. 정호의 얼굴이 굳었다.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내가 뭘 한 거지? 그가 중얼거렸다. 미숙은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찬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그들의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 정우가 승진했을 때 찍은 가족 사진. 여보, 미숙이 앨범을 들고 돌아왔다. 우리의 진짜 추억은 여기 있어요. 밤이 깊어갔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작은 아파트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 개새끼들. 이정호가 거실에서 고함을 질렀다. 전화기를 던지려다 멈췄다. 미숙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당신 무슨 일이에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 사기꾼들이 이제는 협박까지 해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이가. 아니, 그 여자가 우리 집 주소를 안다면서. 미숙은 남편 옆에 앉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지난 일주일간 잠도 제대로 못 잔 듯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미숙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정호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순 없어요. 내가 바보처럼 속은 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회사 후배들이, 이웃들이. 미숙은 남편을 끌어안았다. 그의 등이 마르고 여위어 있었다. 한때는 얼마나 든든했던 등이었나. 아이들이 어렸을 때 민수를 등에 업고 민지를 안고 놀이동산을 누비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여보, 미숙이 정우의 귓가에 속삭였다.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수와 그의 아내 혜진이 서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희가 좋은 상담 선생님을 찾았어요. 인터넷 중독 전문가신데. 난 중독자가 아니야. 정호가 벌떡 일어섰다. 아버지. 혜진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배가 불러 있었다. 6개월 된 임신이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건강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정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천천히 혜진의 배를 바라보았다. 첫 손주.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나 때문에 다들 이렇게. 정호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미숙은 남편의 어깨를 감쌌다. 여보, 우리 함께 가요. 상담도 받고 당신이 진짜로 좋아하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지? 정호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회사 다닐 때는 그저 돈 벌기에 바빴고 이제는 아버지,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다. 기억나세요? 예전에 아버지가 등산 좋아하셨잖아요. 주말마다 저랑 북한산 가던 거. 정호의 눈이 반짝였다.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맞아요. 미숙이 밝게 말했다. 당신 산에만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었죠. 얼마나 생기가 넘쳤는지. 그래. 정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 다음 주말, 이정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등산화를 신었다. 북한산 등산로에서 그를 본 사람들은 믿기 힘들어했다. 62세의 노인이 저렇게 힘차게 산을 오를 수 있다니. 미숙은 뒤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남편의 등산 모자 아래로 땀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표정은 밝았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다. 정상에 올랐을 때 정호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그가 미숙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이제야 내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남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들이 산을 내려올 때 하늘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저녁 먹어요? 혜진이 제안했다.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호는 오랜만에 마음을 열었다. 그의 중독, 그의 외로움, 그의 후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아버지,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부터는 주말마다 저랑 등산 가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그래? 정호가 웃으며 말했다. 난 이제 할아버지가 될 준비를 해야지. 그날 밤 미숙은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창 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다. 이정호 씨가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정호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파트 주차장, 그의 차 앞에 까만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서 있었다. 지은 씨가 많이 힘들어하시네요. 오빠가 갑자기 연락을 끊으시다니. 한 남자가 비아냥거렸다. 그동안 투자하신 금액이 꽤 되는데 이렇게 그만두시면 저한테 더 이상 돈은.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돈 얘기는 안 했는데요. 다른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다. 우리는 그저 지은 씨의 마음을 전하러 왔을 뿐인데. 여보, 미숙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재빨리 남편 곁으로 달려왔다. 누구시죠? 미숙이 날카롭게 물었다. 아, 사모님이신가 보네요. 남자들이 비웃듯 말했다. 대개 남편께서 우리 지은 씨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경찰서에 가보실래요? 미숙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우리 아들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남자들의 얼굴이 굳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재빨리 자리를 떴다. 차에 오르자 정호는 핸들에 고개를 묻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여보, 미숙이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내가 뭘 한 거야? 정호가 흐느꼈다. 당신한테 이런 고통을.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다. 민수, 민지, 혜진까지 모두 모였다. 이제 법적 대응을 해야 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동료 변호사님과 상담해봤는데 이런 유형의 사기 사건이 최근에 많이 있었대요. 하지만 그러면 모든 게 공개되고. 정호가 불안한 듯 말했다. 아버지, 민지가 앞으로 나섰다. 숨기는 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아버지처럼 속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용기 내서 맞서면 다른 분들도 도울 수 있어요. 미숙은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차가웠다.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내요. 미숙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부끄러워할 일 없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하는 거예요.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미안해요.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내 곁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혜진이 갑자기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여보, 민수가 놀라서 아내에게 달려갔다. 괜찮아요? 아기가 발로 찼어요. 혜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혜진의 배에 손을 얹었다. 작은 생명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이 손주 녀석. 정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아버지 걱정하는 거야? 그날 밤 미숙은 남편과 함께 베란다에 섰다. 서울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흐렸지만 어딘가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여보? 정호가 문득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네? 미숙이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았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정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내가 당신을 다시 제대로 사랑하게 해줘요. 미숙은 남편의 품에 안겼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경찰서로 향했다. 미숙과 민수가 그의 양옆을 지켰다. 다 잘 될 거예요, 여보. 미숙이 남편의 팔을 꼭 잡았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불안과 부끄러움이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새로운 결심이 빛나고 있었다. 피해자 이정호 씨, 증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정호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방청석에는 미숙과 민수, 민지가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정호 씨, BJ 한지훈과 그녀의 소속사, 스타드림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금전을 요구받으셨습니까?
정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법정에는 그와 비슷한 처지의 피해자들이 여럿 있었다. 모두 60대 이상의 남성들이었다. 그들의 눈에서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희망이 보였다. 처음에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저 방송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지은 씨가, 아니, 한지은이 저를 특별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후원을 많이 할수록 더 친밀하게 대해주었고, 그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교묘한 심리 조종, 거액의 금전 요구, 협박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 이 정호 씨의 용기 있는 증언에 감사드립니다. 판사가 말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다. 어르신, 어떤 심정으로 증언에 나서게 되셨습니까? 정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때 미숙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부끄럽습니다.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외로움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날 저녁 뉴스에는 인터넷 방송 BJ 사기 사건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정호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지가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은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여보, 정호가 문득 말을 꺼냈다. 우리 옛날처럼 산책 좀 할까요? 그들은 아파트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서로의 손은 따뜻했다. 기억나요? 미숙이 말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추운 날이었죠.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면서 따뜻하다고 했었죠. 정호가 미소 지었다. 당신 손은 지금도 그때처럼 따뜻해요. 그때 정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아버지, 혜진이가 진통이 시작됐어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정호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동안의 혼란과 고통이 마치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다. 분만실 앞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여보, 미숙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당신은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정신 차리길 정말 잘했네요. 이런 순간을 놓칠 뻔했어요.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의사가 나와 소식을 전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축하드려요. 정호는 아내를 껴안았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다. 이름은 뭐로 지을까요? 민수가 물었다. 희망이.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희망이라고 지어주면 어떨까? 모두가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마치 축복처럼 내려앉았다. 그날 밤 미숙은 남편과 함께 신생아실 앞에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희망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여보, 정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부터 제대로 된 남편이 될게요. 그리고 좋은 할아버지가 될게요. 미숙은 남편의 품에 기대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찍으세요. 혜진이 웃으며 말했다. 이정호는 새로 산 디지털 카메라로 희망이의 모습을 연신 담아내고 있었다. 조금만 더. 정호가 행복한 표정으로 셔터를 눌렀다. 3개월 된 희망이는 미숙의 무릎에 앉아 방실방실 웃고 있었다. 여보, 사진만 찍지 말고 안아보세요. 미숙이 희망이를 들어올렸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손녀를 받아들었다. 작은 생명이 그의 품에 안기자 가슴이 뭉클해졌다. 희망이의 작은 손가락이 그의 셔츠를 꼭 쥐었다. 우리 희망이가 할아버지를 참 좋아하네요. 혜진이 미소 지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지가 서 있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민지가 들뜬 목소리로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다. 인터넷 방송 사기단 검거, 주범 한지은 구속, 피해자 이정호 씨의 용기 있는 증언이 결정적 역할. 드디어 끝났네요. 정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덕분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됐어요. 민지가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희망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정호는 손녀를 달래며 집안을 천천히 걸었다. 여보, 미숙이 따뜻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 많이 달라지셨어요.
정호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그래도 아직 멀었죠. 당신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이제는 그런 말 그만해요. 미숙이 다가와 희망이의 볼을 살짝 쓰다듬었다. 우리에겐 이렇게 예쁜 희망이가 있잖아요. 저녁이 되자 혜진과 민지는 돌아갔다. 정호와 미숙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 여보, 정호가 문득 말을 꺼냈다.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요? 여행이요? 그래요? 제주도. 우리 신혼여행 때 가보자고 했다가 돈이 없어서 못 갔잖아요. 미숙의 눈이 커졌다. 35년이나 지난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어요. 당연하죠. 정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때 당신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있었는데 난 그걸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바보.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전 그저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어요. 이제라도 가요. 정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못난 남편이었는지. 미숙은 남편의 말을 손가락으로 막았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지금의 당신이 좋아요.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젊은 시절의 추억,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최근의 시련까지. 모든 것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여보, 미숙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제주도에서 뭐 하실 건데요? 정호가 수줍게 웃었다. 올레길도 걷고 당신이 좋아하는 유채꽃도 보고 더는요? 그리고 정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우리 다시 한번 신혼처럼. 미숙은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웃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일찍 일어나 아내를 위해 처음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요리였다. 여보, 일어나세요. 정호가 침실문을 살며시 열었다. 미숙은 남편이 준비한 식사를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서툴게 구운 계란, 약간 짠국. 하지만 그녀에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아침이었다. 이제부터는 제가 매일 아침을 준비할게요. 정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매일요. 미숙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네, 매일요. 35년 동안 당신이 해준 것처럼. 봄비는 계속 내렸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제주도의 봄바다가 창문 너머로 반짝였다. 서귀포 호텔방에서 미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섰다. 35년 전 입었던 원피스와 비슷한 스타일의 옷이었다. 여보, 준비됐어요? 정호가 문을 두드렸다. 미숙이 문을 열자 정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당신 정말 아름다워요. 어머, 아직도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미숙이 수줍게 웃었다. 지금이 그때보다 더 아름다워요. 정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세월의 흔적 하나하나가 당신을 더 빛나게 해요. 그들은 호텔 근처 해변을 걸었다. 봄바람이 미숙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기억나요? 정호가 문득 말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서툴렀는지. 그래요. 미숙이 웃었다. 커피도 엎지르고 넥타이도 삐뚤어지고. 그런데 당신은 그런 내가 좋다고 했죠. 정호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늘 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멀리서 갈매기가 날아다녔다. 여보! 정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반지였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 우리 다시 한번 결혼해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번에는 제가 진정한 남편이 될게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도 참, 이제 와서. 늦지 않았죠? 정호가 조심스럽게 반지를 미숙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전화가 울렸다. 혜진이었다. 어머님, 희망이가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미숙과 정호는 얼른 영상통화를 켰다. 화면 속에서 희망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 손녀. 정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벌써 이렇게 컸네. 그날 저녁 그들은 제주도의 전통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미숙은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보세요? 정호가 수줍게 물었다. 그냥. 미숙이 미소 지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미안해요. 정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동안 당신을 많이 아프게 했죠. 이제 그만해요. 미숙이 다정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시작을 했잖아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정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아내를 끌어안았다. 여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는 정말 알겠어요. 진정한 행복이 뭔지. 미숙은 남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봄바다의 향기가 그들을 감쌌다. 일주일 후 서울로 돌아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욱 행복한 소식이었다. 민지가 임신한 것이다. 이제 희망이에게 동생이 생기는 거네요. 미숙이 기뻐했다. 정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로 가득 찼다. 그날 밤 그들은 베란다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여보, 정호가 말했다. 우리 앞으로도 매일 이렇게 손잡고 별을 보면서 살아요. 그래요. 미숙이 남편의 어깨에 기대었다. 우리의 진짜 사랑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 피어난 사랑의 온기가 모든 것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